다음 2019년 2회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저장할 때 분해를 하는데 과산화수소는 H2O2인데 이게 분해되면 H2O랑 O2가 나오는 이런 분해를 하는데 분해를 막기 위해서 안정제를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인산 또는 요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인산, 요산은 과산화수소에만 나오는 안정제예요. 그래서 인산, 요산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필기시험에 더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기시험에서 얼만큼 필기시험을 철저하게 공부했는지를 노리고 그거를 의도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제 사료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연면적이 45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상황은 위험물 제조소 등 중에 저장소에 해당하고요. 저장소의 소요 단위를 구하는 방법, 저장소의 종류는 많기 때문에 소요 단위의 면적도 넓다. 150에 75다. 근데 지금 내화 구조가 아니라 비내화 구조 상태입니다. 내화 구조가 아닐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소요 단위는 75에 해당하니까 연면적 450제곱미터를 75로 나눠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 단위를 6소요 단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단위가 없는 값이라서 소요 단위라는 단위는 쓰지 않으셔도 뭐 오답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계산 과정은 여기를 쓰시면 되고요. 답은 6만 쓰셔도 됩니다. 3번,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 외부에 이 안에 들어있는 위험물이 어떤 것인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취급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작업형에서 더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이제 점점 필답형과 작업형이 합쳐지는 형태, 2019년도면 이제 작업형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로 가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이 위험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위험물의 이름, 그거를 화학명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품명에 들어가는지 품명, 위험 등급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자, 위험물에 유별은 쓰지 않습니다. 그쵸? 위험물에 몇 류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품명인지를 쓰는 거고 위험 등급과 화학명. 위험 등급은 1등급일수록 위험한 거니까 1, 2, 3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사료 위험물인데 그 사료 위험물 중에서도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라고 하면은 수용성까지 써줘야 됩니다. 수용성이 아닌 경우에는 수용성을 안 쓰고 뭐 따로 비수용성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수용성을 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수용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위험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위험물에 따라서 주의사항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지금 가번에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용성 이게 굉장히 많지만 요게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은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수량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의사항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개 저장 탱크를 강철판으로 제작할 때 두께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탱크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3.2mm가 대부분입니다. 3.2mm가 아닌 경우는 뭐 이동 탱크 저장소의 방호틀, 방파판 이런 경우에는 두께가 3.2가 아니지만 두께가 얼마인지 고민이 된다면 그냥 3.2를 찍어도 절반 이상은 맞을 정도로 두께는 거의 다 3.2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3.2mm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해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충수시험 그리고 또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이런 내용은 또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서요. 해설까지 같이 잘 봐주세요. 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를 쓰시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제조소 외에 저장소, 취급소까지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조소는 한 가지 종류가 있고 저장소는 종류가 이렇게 8개, 취급소는 4개. 굉장히 쉬운 문제이죠. 종류를 4가지 쓰는 거니까 주요 취급소, 이송 취급소, 판매 일반 취급소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정확하게 안 했거나 뭐 시험장에서 좀 긴장을 해서 헷갈리시면 이거를 이송 취급소가 아니라 뭐 이동 탱크 취급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잘못 쓰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전체 종류를 한번 쭉 쓰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6번에 벤젠의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증기 비중을 구할 때는 공기량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의 무게인 29로 이 해당 물질의 무게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하게 되는데 29분의 탄소가 12면은
탄소가 12니까 12 곱하기 6을 해주고요. 수소는 1이니까 1 곱하기 6을 해줍니다. 그래서 29분의 78이 되는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주고 이때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그램 퍼 리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를 쓰면 틀립니다. 여기서는. 7번 다음 할로겐 화합물의 할론 번호를 쓰시오. 할론 번호라는 것은 원소 C, F, Cl, Br, I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가 1개 있으니까 1이고요. F가 3개 있으니까 3, 그리고 브롬이 1개 있으니까 1인데 이 순서대로 나타냈을 때 첫 번째는 탄소, 두 번째는 플루오르, 세 번째는 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0까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염소가 없다고 해서 1, 3, 1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플루오르랑 염소가 붙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0을 붙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다음 문제에서도 이제 1, 2, 1, 1, 그리고 2, 4, 0,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론 1301 요 앞에 이 할론을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할론 넘버인 요것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요오드 값의 정의를 쓰시오. 요오드 값이라는 것은 동식물유류, 사료위험물 중에 동식물유류의 그 안에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를 구분할 때 쓰이는 값인데요. 요오드 값이 크면 그 기름 안에, 그 사료위험물, 동식물유류 안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요오드를 넣게 되면 기름이 단단해져요. 불포화 결합,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 같은 것이 깨지면서 단단해지게 되는데 이 요오드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많다는 뜻이 되니까 유지 100g을 경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수라는 것까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9번에 제5류위험물의 구조식을 나타내는데요. 구조식은 화학 결합을 이렇게 결합의 형태가 나타나게 쓰는 방식.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은 톨루엔에서 시작하는 벤젠고리를 기준으로 CH3를 쓰고 NO2, NO2를 붙여주고요. 트리니트로 페놀은 페놀을 기준으로 여기에 NO2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구조식이라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10번 제3류위험물인 황린에 대해서 강부름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살짝 어려운 문제였었는데요. 안전한 저장을 위해 황린을 저장할 때 pH9의 물속에 보관, 그냥 물이 아니라 pH9의 물속에 보관한다는 거, 이거는 필기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pH9의 물이라고 답이 되고요. 그리고 수산화칼륨 수용액과 반응했을 때 어떤 가스가 발생하는지, 이게 조금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황린이 P4인데 여기에 수산화칼륨이라는 KOH가 만나게 되면 P가 H랑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포스핀을 생성합니다. 황린 자체는 물과 반응하지는 않는데 염기성, 강염기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포스핀을 발생하네요. 포스핀을 발생하는 것 또 다른 거는 CH3P2라는 인화칼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독성의 가스는 포스핀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화학 반응식을 쓰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황린의 지정수량은 3류 위험물 20kg에 해당하므로 답이 20kg이 되겠습니다. 11번에 제2류 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분명히 100kg인 거, 2류 위험물은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 이렇게 외우는데 100kg인 거 황유적, 황이 그냥 황이 아니라 황화린입니다. 황과 인이 둘 다 합쳐진 거, 황과 인이 합쳐진 거, 그리고 황만 있는 거, 인만 있는 거, 이게 100kg에 해당하는 이류 위험물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2번에 금속 칼륨과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라고도 부르는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탄소를 발생한다. 이때 칼륨과 이산화탄소, 탄소는 이제 제시가 돼 있으니까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K가 CO2랑 만나면 K2CO3가 나온다까지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은 미정계수법 통해서 분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대입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제조하는 방법인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을 니트로화시켜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글리세린을 니트로화시킬 때는 니트로, NO2가 들어가는 이 질산을 사용합니다. 근데 질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황산도 같이 써줘야 돼요. 질산과 황산의 혼산이라고 하는데 황산은 이제 촉매로 작용하는 거긴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기 때문에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합액,
혼산하에 글리세린을 반응시켜 만든다. 글리세린을 니트로화 반응시켜 만든다 라고 쓰시면 더욱 정확할 것 같네요. 자, 글리세린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되거나 톨루엔이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거나 페놀이 트리니트로페놀이 되는 거,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이 이제 니트로글리콜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와 반응시켜 만든다. 이 답이 다 통용됩니다. 니트로가 들어가는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방법 설명하시오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